부산 연제구 출신 김혜영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서울대는 작년 미성년자 공존논문 전수조사에서 총 47건이 발견되었고요. 이는 대상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성년자 공존논문 중에서 해당 교수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공존논문이 6명 교수에서 총 11건, 맞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 11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이 2명의 교수에 대해서만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서울대에서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 자신의 자녀를 공조자로 등재한 또 다른 2명의 교수에 대해서 직접 재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가 자체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또 재조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수들한테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을 경우는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니 자체 조사 기니까 잠깐만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게 교수 자신의 미성년 자녀 공조 논문 외에 미성년자 공조 논문이 한 또 30여 건 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냈습니까? 네, 네. 교육부에서 그러면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 조사를 하실 때 일반적인 이 고등학생이 이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맞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에 참여했는지 이것도 확인했습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근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 R&E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 쓰는 과정이 있어서 연구자단에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이게 확인을 했냐고요? 확인을 했습니까? 이 중요한 거를 왜 총장님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국정감사를 나오십니까? 확인했답니다.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미성년자 공조 논문이 입시나 취업에 활용됐는지도 조사했습니까? 그거는 못했습니다. 이거를 왜 안 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서울대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조사를 안 하시고. 그거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그 학생이 어디에 지원했고 이런 거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소속에 학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 공조 논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이 조사를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네. 추가로 더 나온 게 없나요? 이게 이번에 그 소속이 고등학교로 표기가 안 되고 연구소로 표기가 돼 있어서 맞습니다. 논문 조사에서 이게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이 부분도 있습니다. 새롭게 또 조사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냥 신고밖에 못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서 나온 게 있답니다.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미성년 자녀 공조 논문 중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된 2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그때 사항이 중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경미하고 비교적 경미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게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가요? 자신의 직접 자녀를 본인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해서 더군다나 연구윤리 부정으로까지 판명난 게 어떻게 이것이 경미한 사안입니까? 우리 총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단이기 때문에 저가 직접 거기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이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네. 부정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아닙니다.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서 경미 비교적 경미라고 그러면 대학 징계위원회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경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씁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서울대 연구 진실성 위반에 대한 징계 건수가 단 2건밖인 거 알고 계십니까? 매우 징계 건수가 작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사립학교법상 징계 수요가 3년인데 맞습니다. 이제 네. 이 얘기를 근거로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된 미성년자 이런 공조 논문이 입시나 취업에서 만약에 활용이 되었다면 형사상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이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형사시효가 적용이 되어서 이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인 3년보다 시효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 공조 논문이 어떻게 입시나 취업에 활용된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날을 징계시효의 기산일로 삼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김현희하고 생각 비슷하게 연구 부정에 대해서는 3년 시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학자가 그 업적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 3년 이전에 했다고 해서 그게 면죄부가 발행된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사실은 거의 그 일생을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이 지난 것도 조사를 하는데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 3년 안에 있어서만 징계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 법상 지금 징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연구윤리에 위반한 미성년자 공조 논문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다 했으니까 해당 교수 실명 그리고 미성년자와 해당 교수와의 관계 해당 논문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연구진실성위원회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면 본인 외에는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이 요구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는 있지만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거를 공개 한번 했다가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육부 담당자 나오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실명, 해당 교수 실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해당 논문 지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 검토하고 있습니까? 언제 공개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3개 대학에서 학종 자료까지 다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갖고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전혀 안 보입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종 관련 자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조해서 얼마나 그게 입학처를 쓰였는지까지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계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징계도 안 되고 또 우리 사회 입시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매우 관련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공개를 하세요. 예, 속도를 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 총장님께서도 연구윤리에 위반한 미성년자 공조 논문에 대해서 조사 계획 그리고 조사 결과 또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교수에 대한 제재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